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17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단의 의미, 이것이 어떤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대출 규제와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받으려는 분들 대출 규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려는 분들 대출 규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총정리해드린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유튜브 멤버십과 동일한 영상을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단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비상정책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정책으로 집값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정 계획이 없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 직후에 정부와 서울시는요, 과열 지속된 마포나 성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추가 과열만 되기만 해 바로 지정해볼 거야,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막상 6월에 집값이 굉장히 과열됐잖아요. 집값 과열 정점이었던 6월 11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동구 집값 예의주시 비상시에 토어제 카드 사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검토하겠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가 더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효과가 있었으면 벌써 썼을 겁니다. 얘가 투자자만 제한한 게 아니라 매물수도 제한을 시켜요. 실입주 가능 매물만 남기다 보니까 실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새끼 매물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 간의 가격 경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요, 집값 안정에 효과도 없고 지자체장 욕만 먹는 정책이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지정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부와 서울시에 이제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와 원팀임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 정치적인 논리예요. 원래 정치에서는 내가 잘해서 나의 나의 표를 얻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실패해서 그 표가 나한테 오게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협조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을 이제 크게 가중시키면서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그렇게 매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없다면요, 저는 갭투자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출 규제의 핵심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갈아타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옛날에 10억 있던 사람이 10억 자산이 있던 사람이 소득이 많으면 10억 이상의 대출 받아서 갈아타는 게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 있는 사람이 갭투자로 접근하겠죠. 근데 어디를 접근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데는 안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안 된 상급지를 찾아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겨울에 반드시 사야 되는 지역이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드렸죠. 강동구, 마포구, 송동구, 과천, 동판교. 그래서 특정 동이나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소자들도 여기 지역 사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투자자가 보시고요. 실소자는 토어제 지역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겨울에는 금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잊으시면 안 돼요. 수도권에 10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77만 6천 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대출이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마음만 먹으면 본인 보유한 자산 처분하고 신용대출 합쳐서 상급지 갭투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지금 상당수가 이런 상급지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 솔직히 수십억짜리 아파트 해봤자 올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상급지 아파트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내 아파트 5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상급지 아파트 1억, 2억 오르는 게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갈아타려고 많이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1주택자만 있겠습니까? 다주택자도 많아요. 전국의 다주택자는 315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 수도권이 126만에서 142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요. 지방은 137만에서 189만 가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지방 이제 다주택 가구 중에서 자녀가 만약에 성인이 됐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무엇부터 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방주택을 처분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도 사주고요. 본인도 노후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보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은퇴하면 막 지방에 가서 산다, 시골에 산다 그랬잖아요. 타운하우스. 요즘 그런 열풍은 싹 사라지고요. 어떻게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투자 수요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상급지 아파트 수요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올해 마지막이 상급지 갈아타기, 상급지 투자의 마지막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분양권과 입주권, 투자 관련 재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의 투자 수요 유입이 많이 차단이 됐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미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재개발 투자자는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당첨 후에 분양대금 납입 과정 아시죠? 먼저 당첨 직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금 10%를 납부하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해서 중도금 대출 비율 60%를 대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잔금 때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잔금 대출 비율 플러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집단 대출입니다.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62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 6월 27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규제는요. 중도금 대출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자,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요, 대출 한도가 6억이 적용되고요. 6개월 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다주택자 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그리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폐지, 그래서 30년 만기로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들은요, 대부분 기존 청약 당첨자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 청약 당첨자 중에서 뭐 실거주할 사람은 이제 문제될 게 거의 없고요. 투자자한테 문제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627 대책 중에서. 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과 생활안정자금 1억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요,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구할 때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낮은 전세금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잔금 대출을 받고요. 이 잔금 대출을 받자마자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바로 상환해 버리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존 청약 당첨자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1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것이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메꿔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1억까지 밖에 안 되네?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보유한 분양권이 입주를 앞두고 싶다. 근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사업자 대출밖에 없어요. 사업자를 새로 내신 다음에 그 사업자 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아파트 분양 입주장을 잘 치르시면 됩니다. 보통 입주장에서 마피가 좀 많이 나는 마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주장만 넘어가고 입주 2년차만 끌고 가면 어지간하면 다 돈이 된다 말씀을 드려요. 이미 분양받은 분들 분양권 팔지 마세요. 뭐 한 개를 받든 두 개를 갖고 있든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대부분 규제에 적용이 안 돼요. 특히 피 많이 붙은 분양권들 있잖아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슈킨 부동산 멤버십에서요. 산성 해리스톤이나 아니면 장이 라디오스파크 프루즈 같은 분양권 매수를 권해드린 거는 매수자 입장이에요. 자, 매수자들은 솔직히 다운계약 적발된다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데 매도자는 다릅니다. 다운계약 적발되면요, 매도자가 온팡 뒤집어 쓰는 구조예요. 절대 팔지 마시고 꼭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로 분양권을 전매받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집단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분양권 취득은요, 단순하게 전세 놓는 목적이 안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권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입주권 투자도 재정리를 드릴게요. 이 입주권이 뭐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들의 주택이 입주권이라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을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입주권이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 일단은 이주비 접수를 받아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받고 나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간 다음에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합원들도 분양 따로 해요. 그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10% 계약금을 납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도 납입해야 되는데 조합원들 중도금도요,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겠죠. 이건 죄송합니다. 60%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러면서 이주비 상환도 들어가야 돼요. 자,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모두 다 집단 대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 걱정을 하셔야 된다? 입주권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입주권으로 이제 전환될 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분들, 아니면은 입주권으로 전환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긴장을 하셔야 돼요. 새로 입주권을 얻는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비 대출이에요. 6개월 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번에 두 채를 받는 1+1 분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 대출 제한으로 이주비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 규정을 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요,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 무주택자도 상당 부분 이제 실수요 목적 아니면 접근이 쉽진 않게 됐어요. 다만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요, 조금 여유있게 접근하셔도 된다고 봐요. 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난 시점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걸린다? 6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6년도 거의 없고요. 한 7, 8년 정도는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오면 재개발 끝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슈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주택자는 처분 의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입주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처분 시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등기가 늦게 나오는 거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반포 레미안 원밸리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1년 지난 2024년 6월 25일 이전 등기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고요. 이것도 빠른 편이에요. 뭐 1년 6개월, 2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등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이제 여유가 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걱정 많이 하고 이제 매수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입주할 생각이 있으면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접근하셔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더 다양한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영상은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